리플 XRP 홀더분들, XRP 아미분들 어서오세요. 웰컴입니다. 현재 시장이 좀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XRP 할 거 없이 전부 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 가격도 1달러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왜 빠졌느냐? 이유는 미국 쪽에 있습니다. 중동 문제 때문에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중동의 긴장이 재점화가 되면서 위험자산 전체가 눌리고 있는데요. 이게 리플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 클래리티 법안이 이게 결국 8월달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RP ETF에 유입이 잠시 중단됐고 온체인 지표가 식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리플 본사에서 영국 재무부의 태스크포스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 애널리스트 2명의 분석을 정반대 각도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게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만 골라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 영상 마지막에는 선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지금은 일단 이 미국이 금리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한 상황인데요.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기존에 금리 인하 기조를 철회했고 연준 임원 18명 중 9명이 최소한 한 번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편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원래는 안 내릴 수도 있다, 요 정도 뉘앙스였는데 이게 올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유가의 상승인데요. 중동의 긴장감이 다시 올라오면서 유가가 튀어버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를 하겠다 이러면서 WTI, 브렌트유 모든 유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요. 이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물가도 오르게 되죠. 이 물가가 오르면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립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가격이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고용이 여전히 좀 튼튼하다는 겁니다. 이 고용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요,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이 고용이 좋은 게 코인에게는 악재로 읽히는 좀 얄궂은 구조예요. 그리고 현재 돈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6월 한 달 동안 45억 달러가 순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2024년도 상장 이후에 최악의 달이었어요. 시티그룹은 12개월 비트코인 목표가를 82,000달러로 낮췄고요. 일단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시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ETF의 유입이 완전 좀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관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XRP의 천장은 리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연준이 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이 구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XRP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매크로가 눌리면은 XRP도 같이 눌린다. 이거를 먼저 좀 깔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 일단 요거를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상원 본회의의 표결이 사실상 좀 8월달로 밀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전망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된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상원 의원들이 6월 29일부터 휴회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복귀했는데, 복귀 첫 주에는 국방 예산 법안을 좀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의 일정이 8월달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60개의 표가 필요해요. 지금 구도로 봤을 때는 민주당 측에서 7명 정도가 좀 넘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협상이 최근에 한번 깨졌었죠. 그리고 둘째, 이 깨졌던 이유가 좀 미묘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겨냥한 이해 충돌 조항 때문이에요. 공직자라는 사람이 코인으로 돈 버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법에 쓸 거냐고 양쪽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RP 가격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리플이 아니라 정치 싸움 때문인 거예요. 진짜 좀 답답한데, 진짜 다들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이 최근에 55%에서 32%까지 떨어진 건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뉴욕에서 현장 청문회를 엽니다. 시장 규칙이 혁신을 살리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정식으로 다루는 자리인데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을 좀 보시면은 앞으로의 표결이 좀 어떻게 될지 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후반 뉴스는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클래리티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거지 뭐 취소가 되거나 부결된 게 아닙니다. 지연이라는 것은 시간을 끌 뿐이지만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결이 되면은 방향 자체가 바뀐다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5월달부터 지금까지 2달 정도를 기다렸고 XRP는 그동안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가격으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8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는 좀 조정을 받다 가겠구나.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8월에 통과가 되면 좋은 거고 밀리면은 어차피 바닥은 다지게 될 거니까 뭐 0.8달러, 0.7달러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분할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들으시면 아픈 상황인데 ETF의 순유입 행진이 끊겼습니다. 일단 지난주를 좀 보시면은 700만 달러 가량의 순유출이 나왔고요. 목요일은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금요일에 겨우 10만 7천 달러 정도가 들어 현재까지 누적 유입액은 14억 8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흐름 자체가 좀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XRP 원장의 활성 주소수가 25,350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요. 신규 지갑 생성은 2,130개로 24년도 11월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좀 관망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거예요. 다만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4,100만 개 수준이던 순유출이 1억 2,300만 개까지 올라왔어요. 1억 2천만 개 이상의 XRP가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거는요. XRP의 물량을 감춰서 당분간 XRP를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개미들은 관망하고 있고 고래들은 창고에 잠궈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 유입은 줄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고래들은 안 팔고 버티고 있다. 한마디로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호가창이 얇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호가창이 얇아지게 되면요 가격은 위아래로 잘 튀게 됩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잘 오를 수도 있고 트럼프가 악재를 하나 던지면요 크게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높은 레버리지를 쓰시면 진짜로 위험합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가격 얘기만 하면 좀 우울하니까 호재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영국 정부가 도매급의 금융시장의 토큰화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54개의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요, 뭐 블랙록,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거대한 공룡들이 들어왔는데요. 게다가 그 옆에는 뭐 서클, 코인베이스, 그리고 우리의 리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영국 재무부가 국가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상품들을 블록체인 위로 올려버리겠다는 엄청난 RWA 계획을 실행하면서 그 자리에 리플을 불러온 거예요. 리플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뭐 온체인 펀드, 채권, 판매 조건부 채권 같은 이미 이 분야에서 실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영국 정부의 추산으로는 RWA가 2035년도까지 연간 330억 파운드 규모의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ETF의 거대 공룡인 이 그레이스케일이 자산 분류 체계를 정리하면서 XRP를 글로벌 결제 자산으로 정리를 했다. 여러분들 이 그레이스케일의 쩐주가 유대인 집단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대형 자산 운용사가 공식 문서에다가 글로벌 결제 자산이다 이렇게 딱 하고 공식적으로 좀 적어준 거는요 진짜로 기관들이 이 상품을 설계할 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찌라시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잘 나간다는 것과 XRP 가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 XRP는 안 쓸 거다. 이런 초보자들이 뿌리고 있는 좀 이상한 찌라시들이 있는데요. RLUSD를 XRP 원장에서 사용하게 되면요
수수료로 XRP가 쓰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인프라의 호재가 좀 쌓이게 되면은 XRP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RLUSD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XRP의 수요 또한 더 늘어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명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알리 마르티네즈입니다. 일단 이 고래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현재 일주일 사이에 70건에서 2건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큰 손들도 사실상 관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활성 주소 감소, 신규 지각 감소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저항선에서 좀 밀리게 된다면은 XRP의 다음 가격은 1.04달러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은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좀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명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의 의견을 좀 들어볼 건데요. 이 분석가는 주봉 상대 강도 지수, 주봉 RSI를 보는데 리플의 주봉 RSI 값이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는데 12년의 이 XRP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이 딱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과 같은 RSI 신호가 나왔을 때 약 1100%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달러가 조금 넘으니까 지금 같은 상승률을 대입을 하면은 약 12달러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 숫자만 보면은 심장이 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라크 데이비스 본인도 요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못은 박았어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다. 요런 말을 딱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그때랑 지금이랑 XRP 체급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XRP의 시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을 때 그때 110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에서는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오려면 당연히 엄청난 기관 자금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봤을 때는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제가 봤을 때도 저는 마르티네즈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일단 타이밍 자체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RSI 값을 봤을 때 좀 바닥 아니냐.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맞을 수는 있겠죠.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좀 조용하고 남들이 다 관심이 없을 때 가장 아픈 상황일 때 바닥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0.8달러, 0.7달러 좀 더 아래짜리까지는 우리가 각오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진짜로 중요하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어서 무조건 올라갈 거라던데 리플은 2만원 넘어가고 비트코인은 2억 넘어간대.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리스크도 충분히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현재 주식시장도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고 고래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무료로 나눠드렸던 책 XRP 금융 엘리트 화폐 혁명, 알트코인 실전 바이블 등등 벌써 약 10권의 책을 나눠드렸었는데요. 이거 공부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냉혹한 코인 시장에서 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굴리려면 멘탈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계처럼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무료로 드린 자료들을 보시고 전자책 잘 받아봤습니다. 비밀 쿠키 영상으로 수익도 보고 있고요. 네, 수봉님 잘하고 계시고 구독자 비밀 쿠키 영상 전자책 무료로 다 공개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해외 거는 매수 못하고 국내 거는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길 겁니다. 앞전에 비밀 쿠키 영상 코인 18%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단골 애청자분들께서는 공부를 잘 따라오시면서 진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께서도 현재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무료로 책 무조건 받아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새로운 전자책들 그리고 비밀 쿠키 영상들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새롭게 신 알트코인 실전 바이블 이 책을 쓰는데 벌써 한 2달 정도 시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목차를 먼저 보시면은 앞으로 알트 시즌이 올 수밖에 없는 10가지 근거 그리고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오씨를 꼽아 넣었는데 케빈 오씨도 이 코인 시장을 올릴 수밖에 없는 6가지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의 실체는 뭐냐 요거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 이 리플 XRP
로드맵과 가격은 대체 어떻게, 스위프트의 가격을 점점 점유해 나갈 때 XRP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여기 3장이 중요합니다. 요새 떠오르고 있는 프라이버시 테마, 여기서 5종목, 금융 테마에서 5종목, 밈, RWA, 디파이, AI, 스테이블 코인 등등 약 20개 정도의 종목을 상세하게 가격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수립을 해야 되고, DCA 전략 같은 경우는 스마트하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들을 좀 다뤄놨고, 그리고 20개 이상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도별로 현실적 목표가, 긍정적 목표가 전부 나눠서 다 상세 분석을 해놨고요. 그리고 고래들이 매매할 때 사용하는 기법 있잖아요. 이평선 보는 법, RSI, MACD, MV, RV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전부 또 상세하게 다뤄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 제가 독립을 하면서 제가 2달 동안 진짜 좀 제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지던 이 코인 투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시황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채널 초반이기 때문에 뇌물로 이 책을 좀 드리는 것도 있고요. 일단 지금 저는 돈보다는 유튜브 채널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을 내시고 저희 기존 구독자분들처럼 수익을 받습니다, 이런 좋은 후기들을 많이 좀 남겨주셔야 제 채널도 좀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아보셔서 빨리 좋은 결과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말이 좀 길었는데 이 11번째 전자책 어떻게 공유를 받느냐, 지금부터 신청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10초면 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전자책 무료 신청, 요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완료해 주시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PC 전용 링크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시면은 책을 못 받으세요. 찐 구독자분인지 아니면 업자인지 제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하단의 댓글란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구독 완료, 이렇게 딱 4글자를 써주시고, 이 4글자를 포함해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메시지나 앞으로의 각오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독 완료, 이걸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구독 완료, XRP로 미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해드리는데, 요거 신청하시면은 받으시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시거든요. 근데 약속 하나 분명히 해드리는데, 이 책은 무조건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제 거 이메일까지 다 까면은 이런 식으로 PDF 파일, 전자책을 다 첨부를 해서 한 명 한 명께 전부 보내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다 보여주는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요, 새로 오신 분들도 꼭 좀 참여를 하셔서 이 전자책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일단 이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 책을 그러면요, 구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민구님 구독 완료, 작가님과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일단 7, 8, 9월 달은 좀 화이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수완이부님, 크립토 공방에서 미래의 부자 꿈을 키워나가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이퍼 리퀴드와 연계성도 궁금해요. 일단 이 하이퍼 리퀴드 무기한 선물 거래소로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이프 코인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따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 네, 철애님, 작가님 화이팅. 미루님, 끈적한 날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크립토 공방 번창하세요. 네, 준영님, 군식님, 수녀님, 연하님, 여기에 계셨네요. 크립토 공작소 영상이 안 올라오길래 궁금했습니다. 이곳에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은 아미분들이 아직 여기를 못 찾아오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 회사를 나오고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빨리 다른 아미분들도 원래 집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단골분이시죠. 치우님, 운염님, SK님, 네, 진짜 단골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용사님, 작가님 떠나신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영상 찾아보다가 딱 여기 계셨네요.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기가 좀 안 좋아서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찍다 말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규철님, XRP는 그냥 보험으로 1000개 정도만 사놓고 잊어버리세요. 술 한잔 거하게 먹었다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진짜 좋을 수 있겠죠. 채널이 어떻게 된 건가요? 공작소에서 바뀐 건가요? 네, 공작소에서 공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찾아오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시면서 일하고 뭐 가족들 챙기시고 이 코인 시장까지 좀 보시느라고 굉장히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 XRP라는 코인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좀 힘들게 만들죠. 지금 잡코인들은 하루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메이저 코인들이 길을 못 펴고 있는데요. 아, 이거 팔고 잡코인에 올라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합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앞에 숫자를 보면은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뭐 옆집 누가 돈을 벌었대, 뭐 김대리가 대박 났대, 이런 소리 들으면은 포모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XRP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레이스케일 여기에서도 제 정리를 좀 해줬는데 글로벌 결제를 하는 코인으로 딱 정해줬잖아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금융의 혈관,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대빵이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된다. 이번 달에 발표 딱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부터라도 뭐 스테이블 코인, CBDC 이런 게 엄청나게 또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코인 규제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투자했다.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투자한 만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실거주자니까 편하게 실거주하자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뭐 옛날에 목동에 있는 아파트 뭐 1억, 2억 뭐 요 정도도 안 할 때 사두셨던 거 지금 뭐 10억, 15억, 20억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실거주하면은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다들 우리가 실거주를 한다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셨으면 좋겠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XRP의 찐 팬이시거나 오래된 XRP 아미 분들이시거나 정말 이 코인판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진짜 뭐 힘든 때 많이 겪어왔잖아요. 뭐 IMF, 글로벌 경제 위기, 또 뭐 코로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가 정말 부자들의 마음으로 좀 시야를 저쪽 멀리 보면서 좀 여유있게 걸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세력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세력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이 인프라라는 게 바뀐다는 게 시간이 1, 2년 걸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뭐 당장 급한 거 같은 경우는 클래리티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고,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정말 최악에는 반려가 됐다 이러면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따라서 뭐 예전처럼 또 흘러가게 되겠죠. 앞으로 정말 지칠 때도 많이 올 거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또 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채널 함께 항상 시청을 해주시는 저희 XRP 동반자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저희가 댓글로 서로가 좀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내가 뭐 XRP의 평단이 얼마다 뭐 이런 거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서로 평단들도 좀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너무 평단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 좀 달아 드릴 테니까요. 평단이나 나는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매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전략들이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고수분들 계실 건데, 예전에 어떤 고수분께서 9월달부터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7월, 8월, 9월, 멀게는 10월달까지 바닥을 좀 다져주는 기간으로 보고 있고, 일단 당분간 한 두세 달 같은 경우는 차트는 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휴가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지금 비가 내렸다 말았다 뭐 주룩주룩 하고 있는데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요. 가족분들과 일단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도 아까 점심시간 때 여기 목동역에 만복순댓국이라고 제가 10년도 더 그 전부터 좀 단골로 다녔던 데 있거든요. 만약에 근처 계신 분들 계신다면 만복순댓국 진짜 맛있습니다. 비 오는 날 맛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전자책 받아보실 분들 댓글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웬만하면은 가격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어도 하락 추세 맞고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 당분간은 그냥 분할로 좀 접근하자. 자, 그러면 오늘 이 방송도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사람, 크립토 공방의 이경영이었고요.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일단 누가 뭐래도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멘탈 관리에 특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